안녕하세요. 닉스 엔지니어링 구독자 여러분. 압력용기 설계라는 주제로 아스메 컴프레스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압력용기 설계 28년차 엔지니어로 피드백 기술이라는 압력용기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스메 컴프레스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닉스 아버님께서 저의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하신 인연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작업하는 영상이라 많이 어설프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이라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압력용기 엔지니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아스메 코드와 아스메 스탠다드를 소개하고 보는 요령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아스메 스탠다드를 소개하고 챕터 2에서는 아스메 섹션 2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이라는 코드를 언제 어디에 써야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챕터 1, 2, 3에서 배우셨던 아스메 코드와 스탠다드를 탑재하고 있는 컴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력용기를 설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메 코드는 많은 내용들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보는 요령을 터득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는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코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시면서 찾는 요령을 습득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프레셔 베슬 디자인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닉스 아버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라면 처리 공정 프로젝트의 PFD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라면 국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배관을 통해서 이송이 되고 모아지고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히팅, 쿨링, 반응, 증발, 분리, 응축하는 과정에서는 압력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뻐하는 프레셔 베셀 압력용기들입니다. 역할에 따라서는 탱크, 히트 익스체인저, 타워, 리액터, 압력용기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압력, 온도, 유량, 유체, 그리고 프레셔 드롭, 재질들로 각각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설계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렇게 이쁜 야경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뻐 보이시나요? 자, 이제는 이 이쁜 아이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보셔야 하는 문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EPC 발주처에서 압력용기 설계하기 위한 규정이나 설계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들이 PFD나 PNID 그리고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제작사는 이 조건에 맞게끔 강도 계산이나 상세도면 그리고 압력용기를 설계, 제작, 검사, 시험하고 운전할 때 필요한 문서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고객이나 EPC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나 베이직 드로잉입니다. 여기에서는 압력용기 설계 조건들이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디자인 데이터나 머티리얼, 그리고 노즐 리스트, 그리고 기기의 형상이나 노즐의 위치, 좌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압력용기에 걸리는 압력이나 온도를 기준으로 압력용기가 잘 견딜 수 있게 설계, 제작, 검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규정이 바로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이고 챕터 3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제시한 설계 조건을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강도계산서입니다. 설계 조건, 압력, 온도, 수압 시험을 요약한 시트이고 강도계산서의 가장 앞쪽에 위치합니다. 압력, 온도 조건 하에서 아스메 코드에 준한 설계를 해서 설계 두께를 찾고 사용 두께를 찾아서 열 처리나 검사, 시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압력용기 입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자인 코드하고 디자인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압력용기는 아스메 코드, 그리고 테마, 그리고 윈드 세이즈미 코드, 그리고 프레셔 베셀 디자인 핸드북 책들을 보셔야 되는데, 아스메 코드는 압력용기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 제작, 검사, 시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A, B, C, D 그리고 섹션 8 디비전 1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테마라고 있죠. TEMA, 테마, 튜블라 익스체인저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에서 미국에 있는 열 교환기 제작사 협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압력용기를 껍데기는 아스메 코드에 따라서 설계를 하시고 안쪽에 있는 튜브 시트나 튜브, 배풀 이런 것들은 테마에 따라서 설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컴프레서에서는 아스메 테마뿐만 아니라 윈드 세이즈미 코드 그리고 프레셔 베슬 디자인 핸드북 매뉴얼 책들이 모두 탑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엔지니어가 조금 쉽게 설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압력용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국 문헌들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 섹션 2 파트 A, B, C, D, 그리고 테마 스탠다드, 그리고 아스메 B 16.5, 16.47 스탠다드죠. 그리고 노즐 포세 모멘트도 볼 줄 아셔야 되죠. WRC107, 297, 537 있죠. 자, 윈드 세이즈미 코드 ASC, UBC, IBC, MBC,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KBC 코드가 있고, 코드나 스탠다드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리프팅 러그, 새들, 레그, 러그, 그리고 이제 타워 컬럼에 들어가는 스커트 같은 아이들은 프레셔 베셀 디자인 핸드북이나 매뉴얼 책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용기가 만약에 국내에 설치된다고 한다면은 국내 법규인 고압가스에너지 산업안전에 등록 그리고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압력계 온도계 레벨 게이지 레벨 트랜스미터 안전 밸브 일반 밸브들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P&ID입니다. P&ID는 기기의 형상이 어느 정도 보이고 아이템 넘버, 아이템 네임 그리고 기기에 연결되는 파이핑들이 전부 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들도 좀 보이고 있죠. 레벨 게이지, 레벨 트랜스미터 이런 것들, 압력계, 온도계, 안전 밸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P&ID도 좀 볼 줄 아셔야만이 우리 압력용기 설계할 때 여기에 어떤 노즐이 꽂히는구나, 여기 안전 밸브가 꽂히는구나, 압력계가 꽂히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베이직 드로잉입니다. 베이직 드로잉을 보니까 자, 디자인 데이터에 아스메 코드 그리고 인터널 프레셔, 익스터널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RT도 어떻게 찍으라고 좀 보이고 있네요. 부식 여유 그리고 윈드, 세이지 및 코드에 대한 팩터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머티리얼 스펙시피케이션도 보이네요. 자, SA516이 뭔지, SA105가 뭔지, SA106이 뭔지들을 보려면은 아스메 섹션 2 파트 A를 가서 보시면 머티리얼 스펙시피케이션 재질 사양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재질이 카본인지 서스인지 포징인지 피팅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노즐 리스트가 써 있네요. 자, 좀 전에 보셨던 이 P&ID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배관들이 여기에서 노즐 리스트로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노즐의 위치라든지 엘리베이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운전될 때 이 유체 레벨도 보이고 있네요. 자, 디자인 데이터, 윈드 세이지 및 코드, 재질, 그리고 노즐 리스트, 탱크 사이즈,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대한 정보, 노즐 오리엔테이션, 로케이션, 그리고 플랫폼마다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세렌튜브 타입 열교환기는 데이터 시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ID, 열교환기 타입, 그리고 운전 조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조건들이 보이네요. 압력, 온도, 그리고 패스, 열교환기 형상도 보이고 배풀도 보이고 있습니다. 피치,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죠. 아스메 코드에 준한 강도 계산서를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머트리얼 SA-51670 2-D 매트릭 P 22 라인 6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는 거죠. 아스메 섹션 2 파트 T 매트릭 단위로 페이지 22페이지에 라인 넘버 6번에 있는 SA5670이라는 재질에 대한 프로퍼티를 콜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디자인 프레셔, 템퍼레이처, 그리고 MDMT인데 얘는 디자인 MDMT라고 써있네요. 참고로 디자인 MDMT는 고객이 이 온도까지 이 탱크가 견딜 수 있게끔 제시한 온도를 우리 엔지니어에서는 디자인 MDMT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도 계산서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 UG16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코드를 가서 꼭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니까 또 코드 제목이 나오네요. UG27, UG27, UCS79. 자, 보시면은 P 곱하기 R, 디자인 프레셔가 7이고, 수두압이 0.18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 압력 플러스 수두압을 고려해서 악조건이 되는 거죠. 약조건이. 7.18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강도 계산서를 한 줄 한 줄 읽어갈 수 있게끔 아스메 코드라든지 아스메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챙겨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도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런 것들이죠. 셀 두께, 헤드 두께, 그리고 노즐 두께, 그리고 열 처리 여부, 레그 사이즈, 앙카볼트 사이즈, 그리고 임팩트 테스트 여부, 하이드로 테스트, 뭐 MAWP, MAP, 용접 각장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결국은 우리는 상세 도면을 만드는 거죠. 네, 상세 도면을 만들어서 고객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스메 P16.5, 16.47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렌지 피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습니다. 아스메 P16.5 2017년 판이고 그리고 파이프 프렌지 앤드 프렌지드 피팅이라고 되어 있고 16.5는 프렌지에 대한 스탠다드인데 2분의 1인치에서 24인치까지를 표준화 시켜놓은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들은 아스메 코드가 인정해주는 그런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아스메 B16.5 스탠다드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코드가 아니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코드에 준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라지 다이아메타 스틸 프렌지라고 되어 있고 26인치에서부터 60인치까지의 프렌지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놓은 아이는 아스메피 16.47이라고 써 있는 거죠. 얘도 똑같이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16.47은 시리즈 A가 있고 시리즈 B가 있어서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스탠다드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객 기준 베이직 드로잉을 보니까 설계 압력, 설계 온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노즐 프렌지에 대한 재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즐 프렌지는 배관에 연결되기 때문에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렌지와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프렌지는 사이즈가 물론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프렌지 레이팅이 같아야만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탱크에 붙어 있는 아이는 150파운드인데 배관에 연결된 레이팅은 300파운드나 600파운드라면은 볼트라든지 프렌지 OD, ID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붙어 있는 프렌지하고 배관에 붙어 있는 프렌지를 똑같게 설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각 노즐들에 대해서 레이팅을 얼마를 쓰겠다, 프렌지 타입은 뭐를 쓰겠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탱크들이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 코드에 따라서 안전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스메 P 16.5나 16.47에 따라서 안전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엔지니어의 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6.5나 16.47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입니다. 프레셔 템퍼레이처 레이팅 테이블이라는 표가 있어요. 이 테이블은 각 노즐 프렌지의 재질에 따라서 테이블 넘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해준 이 머티리얼 스펙 넘버를 보고 그리고 이 프레셔 템퍼레이처 레이팅 테이블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압력과 온도의 비로 만들어진 이 테이블로 프렌지를 설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공식이 없이 하는 설계를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재질별로 182F304 이 아이는 서스인데 이렇게 2-1.1이라는 테이블 넘버를 갖고 있는 거죠. 피겨 6번 보겠습니다. 피겨 6번을 보니까 이렇게 스탠다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표준화를 시켜놓은 거죠. 150, 300파운드는 이 RF를 2mm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2mm가 되는 겁니다. 150, 300은 2mm를 쓰겠다 이런 말인 거고. 자, 스탠다드 좀 더 보겠습니다. 피겨 7번, 8번을 보니까 자, 이렇게 프렌지 웰딩 넥 부분을 스트레이트 후 구간, 슬로프 구간, 그리고 기울어진 이 각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내놨다는 거예요. 테이블 2-1.1입니다. 프레셔 템퍼레이처 레이팅이라는 테이블이고 재질, 고객이 제공해준 재질을 보고 이 테이블을 선정을 했고 이 테이블은 이렇습니다. 세로변은 설계 온도, 가로변은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값을 우리는 워킹 프레셔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단위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에 따른 워킹 프레셔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 자, 보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설계 온도 250도에서 클래스 150파운드는 12.1까지 워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50도에서 150파운드는 12.1까지 워킹할 수 있고 300파운드는 41.9까지 최대 41.9까지 최대 12.1까지 워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설계 압력이 20바라면은 250도에서 150파운드는 12.1까지 견딜 수 있고 설계 압력 20에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300을 쓸 수밖에 없다. 얘는 300파운드를 써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장 넘어갔더니 프레셔 템퍼레이처 레이팅이 달라졌는데 테이블 넘버를 보니까 달라졌네요. 2-1.1, 2-2.1. 아, 재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재질별로 테이블 넘버가 달라지고 이 워킹 프레셔 값도 달라지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워킹 값을 찾아서 디자인 P하고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을 선정할 수 있는 클래스를 선정해주면 안전한 설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좀 더 볼게요. 테이블 7번을 와서 봤더니 각 노즐 사이즈별로 OD, W, BCD, 볼트 길이, 볼트 사이즈, 볼트 수량, 볼트 홀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볼트 길이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자, 프렌지도 각 타입별로 스레드 타입, 슬립온 타입,
그리고 소켓 웰드 타입, 웰딩 넥 타입, 블라인드 타입. 자, 보시면은 이런 심볼들이, 여러 가지 심볼들이 보이죠? 이 심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테이블로 표준화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6.11, 16.9 스탠다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1은 피팅인데 소켓 웰드 그리고 스레드 피팅이라는 거죠. 피팅. 자, 16.9는 피팅은 피팅인데 버트 웰딩 피팅이라는 거죠. 버트 웰딩. 버트 웰딩은 맞대기라는 얘기죠. 맞대기. 소켓 웰딩 타입 피팅이라고 되어 있고 엘보우, 크로스, 티, 커플링, 플러그, 캡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사이즈별로 이렇게 클래스가 결정이 되어 있고 다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플링, 하프 커플링, 캡 이런 애들도 있죠. 자, 3,000파운드, 6,000파운드가 있고 각 사이즈들이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도면에다가도 자, 2분의 1인치 3,000파운드 소켓 웰드 커플링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는 거죠. 16.9입니다. 자, 버트 웰드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자, 롱 레디어스 엘보우. 자, 사이즈별로 각 사이즈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엘보우는 롱 레디어스 R 값이 큰 거, 그리고 작은 아이, 숏 레디어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듀셔, 편심 레듀셔가 있네요. 사이즈별로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아스맵이 36.1, 36.19 파이프 스탠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0은 웰디드 앤드 시임레스 그리고 스틸 파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6.19는 웰디드 앤 시임레스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카본 파이프, 서스 파이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파이프는 두께를 표기할 때 이렇게 스케줄로 쓴다는 거죠. 파이프 두께 얼마니? 9.52T 이렇게 안 하고 스케줄 80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5인치 스케줄 80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스도 스케줄로 표시하는데 이 아이는 S자를 붙여서 이렇게 40S, 80S, 160S 이렇게 S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만 보고도 아, 얘는 카본이구나, 아, 이 안에는 서스네 이렇게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큰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10 그리고 36.1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드 세이즈 및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 세이즈 및 코드. 자, 압력용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 다리가 그리고 이 앙카가 제대로 견디고 있는지, 이 레그는 이 탱크의 무게를 지지하는 거는 기본이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고객 EPC사나 발주처가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윈드, Squake, 코드는 IBC 또는 ASC, 그리고 속도는 50m/s, 팩타는 1.15,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션은 2m 이렇게 팩타를 준다는 거죠. 자, 이 아이들도 우리 아스맵 코드처럼 코드라는 거죠.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오브 시빌 엔지니어링 이렇게 전부 다 코드라는 거죠. 이 아이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력용기 엔지니어니까 일단은 아스맵 코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컴프레스 프로그램에 맡겨서 요 정도 데이터만 인풋을 해서 레그가 잘 견디는지, 베이스 두께가 적절한지, 앙카볼트 수량이 적절한지 정도만 체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윈드 세이즈 및 코드는 새들이나 레그, 러그 그리고 앙카볼트, 세팅볼트 사이즈를 설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베셀 디자인 핸드북, 프레셔 베셀 디자인 매뉴얼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새들, 레그, 러그, 리프팅 러그, 테일링 러그 이런 아이들을 아스맵 코드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문헌 중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핸드북 책을 보고, 디자인 매뉴얼 책을 보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멋지고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한 엔지니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